65세 이후에 돈 나오는 주머니를 몇 개나 준비하셨습니까? 모 보험사에 직무 설명회를 하러 갔다가 참석자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던진 질문이라 그럴까요? 적잖이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하더군요.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34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애썼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돈 벌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순 없다고 했죠. 노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하는 노후가 답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노후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노후 40년을 버틸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하셨습니까? 일하지 않는 노후는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노후 40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후가 현실이 되려면 자산이 많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정말 중요하죠. 2022년 65세 이상 순자산 평균액은 4억 5,30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은퇴부부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신실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 예상 생활비는 단독가구 159만 9천 원, 부부 기준 25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시점부터 일하지 않고 자산만으로 버틸 수 있는 노후 기간 몇 년이나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산이 소진되는 나이는 79.7세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3.5세니까 소득 없이 3.8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문제는 물가입니다. 해마다 2%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77.9세, 3%가 상승하면 77.2세, 4%가 상승하면 76.6세로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체감하시는 것처럼 해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러니 장수한다는 말이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 기간은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보는 게 확실한 정답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노후가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노후 소득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득은 직업소득입니다. 대한민국은 은퇴한 이후에도 13년 정도 더 일을 하는 국가입니다. 노후 빈곤율 세계 1위 국가이니만큼 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약간의 예적금이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층 연금이 대표적이죠.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더하여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가입했던 개인연금이 있겠죠. 다음은 어떤 소득원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거주택 외에 임대 가능한 주택이나 건물이 있다면 임대소득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이름표를 달고 사는 분이 이런 분들이겠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노후소득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펀드나 주식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끝일까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자녀들이 지원하는 용돈도 노후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대충 9개 정도의 돈 나오는 주머니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이가 든다면 65세 이후에 나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돈주머니는 몇 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각의 돈주머니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돈주머니가 하나뿐이라고 해도 충분한 돈이 나온다면 돈주머니 개수는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십시일반 보탤 수 있는 돈주머니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상되는 돈 나오는 주머니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위한 돈주머니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준비한 돈주머니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아주 독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노후 돈주머니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너무 쉽게 허물어지더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진 않지만 개인연금도 납입 만기 상태로 은퇴하고 나면 개인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나의 노후 생활비를 받쳐주는 확정적 돈주머니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던 이 3층 연금에서 이상 조짐이 발생하기 시작하더군요. 먼저 국민연금은 강제연금인 만큼 이상이 발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의 변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문제였죠. 큰아이는 학원 확장으로, 딸아이는 결혼 자금을 일부만 지원하는 쪽으로 쓰게 되었으니까요. 평소 영상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은 퇴직연금이 저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안 되더군요. 반면에 개인연금은 자발적 선택으로 허물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마다 받았던 소득공제분 토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을 허물었던 이유는 국민연금액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36세 즈음 회사를 그만둘 때 국민연금 해지금을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했죠. 그런데 정년 1년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36세 시점에 받았던 국민연금 해지금을 다시 반납할 경우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안내문이 오더군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개인연금은 고정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연금액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국민연금은 물가 슬라이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연금액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해지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면 매월 40만 원 이상 연금액이 중심도록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감히 개인연금을 깼습니다. 해지금과 이자를 포함한 반납금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은 자녀를 지원하면서 허물어지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허물었습니다. 덕분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노년기 3층 연금 주머니가 무너진 셈이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퇴직연금만 허물어진 셈이지만 이런 일이 비단 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퇴직연금은 소득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노후 돈주머니입니다. 하지만 부채 상환이나 자녀 지원, 창업자금 등으로 용도 변경되는 일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각종 돈주머니들을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5억 원을 3%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200만 원 소득자는 10억 원을 예치한 것이고 300만 원 소득자는 15억 원을, 400만 원 소득자는 2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노후가 답이라는 말을 하는 절대적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목돈이 있으면 예시한 것처럼 이자만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돈이 없잖아요.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대한민국 부자는 42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0.8%에 불과한 현실이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65세 이후 돈 나오는 주머니를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주머니 중에서 몇 개를 지켜낼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결론은 예상되는 돈주머니가 몇 개든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노후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갈TV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